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끔하고 단정한 인상, 주변 사람에게도 항상 친절했던 철저한 이중생활을 했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연쇄살인마,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쯤 안양시 만왕구에 있는 빌딩 앞 도로 건널목에서 당시 22세인 윤미정 씨는 즐거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취한 미정 씨는 비틀비틀거리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지나가던 한 차량이 멈춰섭니다. 멈춰선 K사의 SUV 대형 차량. 조수석의 창문이 열리고 안에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쪽으로 가시나요? 집이 이쪽 방향이면 타세요. 미정 씨는 당연히 그런 남자를 무시했죠. 됐어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모르는 남자의 차를, 그것도 이 야심한 밤에 누가 탑승하겠습니까?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험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런 남자를 힐끗 바라본 미정 씨.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외모를 지닌 남자의 모습에 미정 씨는 한껏 올라가 있던 경계심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잠시 후 미정 씨의 도착지가 다다르고 미정 씨가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남자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차량은 도착지와는 다른 방향인 인적이 드문 길로 달렸고 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미정 씨는 알 수 없는 둔기에 의해 머리를 얻어맞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미정 씨는 위험 상황임을 직감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 112에 신고를 시도했죠.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미정 씨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쳐버렸기 때문이죠. 화가 난 남자는 주먹을 마구 휘둘렀고 미정 씨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는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남자는 미정 씨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내고 그 안에 있던 카드를 꺼내 미정 씨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밀번호 뭐야? 하고 미정 씨를 다시 협박했습니다. 미정 씨는 울먹이며 비밀번호를 이야기했고 살려달라고 외연했지만 남자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미정 씨의 두 손을 나일론의 끈으로 칭칭 묶어버리고 미정 씨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에 팬티를 물렸죠. 그리고 미정 씨의 머리를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안 그래도 공포에 질려 있었던 상황. 산소까지 부족해지자 숨이 막혀왔고 그대로 미정 씨는 질식사해버리고 맙니다. 이 시기는 악질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던 때였습니다. 2004년에 검거된 유영철이 있었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활개를 쳤던 정남규도 있었습니다. 모두 잔인한 수법과 인간답지 못한 행동으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던 시기였죠. 미정 씨의 실종 신고가 들려오자 이 수사에 비상이 걸렸지만 그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정 씨가 실종된 지 5일 만인 5월 21일 새벽 2시반경 군포 금정역 인근 도로와 담틈 사이에서 불에 타 있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이 시신을 이곳에 유기했다가 며칠 뒤 다시 와서 불태운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이미 불에 잔뜩 타있던 터라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수를 동원하여 신원 파악을 한 결과 실종된 미정 씨로 확인이 되었죠.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그 남자는 누구였고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 윤 씨의 신용카드가 여러 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범인이 3번역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약 13차례에 걸쳐 284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증거는 아주 명확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출기 주변 CCTV가 말 그대로 깡통이 모형이었던 거죠. 수사는 다시 난관에 부딪히고 주변 탐문 수사를 하던 찰나 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6월 9일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였는데요. 당시 20세로 대학생이었습니다. 6월 9일 밤 11시 30분경 늦은 시간 버스를 놓친 김 씨는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남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었죠. 걸어가고 있는 김 씨 옆에 차를 대는 남자. 이 조수석 창문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저쪽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같은 방향이면 태워다 드릴게요. 사실 남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라는 단어로 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꾸며낸 것이죠. 순간 안심한 김씨는 호의에 오히려 감사하며 이 악마의 SUV 차량을 탑승하고 맙니다. 가는 내내 둘은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휴대폰에 문자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경계심을 완전하게 풀었다고 해요. 김씨 친구에 따르면 해당 시간에 자신과 통화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김씨는 집에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범인과 함께 있었을 김씨를 생각하니 아직도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첫 범행에서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인출까지 했지만 꼬리가 밟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순순히 따라주지 않았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칼로 김씨의 허벅지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범행과 마찬가지로 반항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입에 팬티를 물리고 그녀의 머리를 테이프로 붙여 질식사시킵니다. 이 김씨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피해자와는 다르게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죠. 이 남자는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3주 뒤인 7월 3일 오전 우왕시 청계동 어느 공동묘지 인근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김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근처 풀숲에서 웅크린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못해 분풀이를 한 건지 김씨의 중요 부위 살점을 도려내는 끔찍한 가학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정말 세상에 이런 괴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김씨를 발견하기 이틀 전인 7월 1일 밤 11시경 또 한 명의 여성인 허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 측에는 아주 초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20대 젊은 여성 3명이 실종된 겁니다. 그것도 모두 안양 및 군포 지하철역 근처에서였죠. 이건 연쇄살인이다 라고 직감한 경찰들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이 또다시 현금 인출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 사건 당시 깡통이었던 CCTV부터 보완을 해야 했죠. 당시 인근 지하철 현금 인출기 CCTV를 모두 작동시키라고 관리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든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측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이 남자는 세 번째 희생자인 허씨를 살해한 뒤 1시간 만에 3번역 현금 인출기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CCTV로 찍힌 남자의 선명한 사진을 입수했고 해당 남자의 신분으로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경찰은 남자의 집을 급습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았던 남자는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하고 발뺌만 합니다. 각종 증거들이 우르르 나오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남자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남자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신과 기자회견을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결국 남자는 범행을 실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생자인 허씨 시신유기 장소까지도 실토를 하죠. 허씨는 앞선 두 여성과 같은 방법으로 희생되어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김윤철, 당시 25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전과 하나 없는 굉장히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작은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남자의 약혼녀는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끔찍한 연쇄살인의 범인이었다니 정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 미치광이 살인마 김윤철, 그의 검거 뒤에도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이 첫 번째 희생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중 100만 원을 자신의 약혼녀에게 던져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 우리 곧 결혼할 거잖아 라고 하기도 했고요. 직장 동료들에게 값이 나가는 술과 밥을 사주기도 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두 번째 희생자의 디지털 카메라로 자신의 약혼녀와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이 약혼녀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허씨에게서 뺏은 구찌 가방도 자신의 약혼녀에게 주었다고 하네요. 이 악질인 범죄자 김윤철은 겉으로 보기에는 젠틀하고 말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 수입에 비해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항상 돈에 쪼들렸지만 이 사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는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할 범죄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을 때쯤 야심한 밤에 술에 적당히 취해 혼자 서 있는 첫 번째 희생자 윤 씨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끔찍한 범행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고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그렇게 치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 CCTV만 제대로 작동했었더라면 그 이후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유동인구가 그렇게나 많은 여관에 있는 현금 인출기인데 그 근처 CCTV가 깡통이었다니 이거 정말 너무 황당하죠. 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잔인한 동영상을 즐겨보곤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능욕당하고 남성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그런 이 자극적인 성적 영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끔찍한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살인 욕구를 채웠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자신의 SUV 차량을 이용해 여성을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점이 연쇄 살인마인 강호순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범죄자라고 믿어지지 않는 자신의 깔끔하고 젠틀한 이미지를 이용해 손쉽게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미국의 연쇄살인범 게리 리지웨이와 비슷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성적인 동기로 연쇄살인을 즐기는 살인범이라는 겁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이 김윤철이 강호순, 정남규 이런 범죄자들보다도 훨씬 위험도가 높은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죠. 수사에 발목을 잡혀 붙잡히지 않았다면 제2의 이춘재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흉악하고 굉장히 위험한 역대 범죄자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정말 황당한 건 당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가족이 끝까지 항소했지만 2007년 6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로 판결이 끝이 났다고 하죠. 끔찍한 살인마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황당한 판결입니다. 때문에 2026년 이후 이 끔찍한 살인마 김윤철은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어쩌면 강호순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끔찍한 연쇄 살인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김윤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 뒤에는 유가족의 눈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